솔직히 이걸 공개할까 말까 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실전 매매를 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기준들이고 그러다 보니 좀 아까웠거든요. 오늘은 지지저항 중에서도 수익을 내는데 핵심이 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선이 어디고 저항선이 어디인지 대충 선 몇 개 긋고 끝내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선 긋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지지와 저항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수익을 내는 실전형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다른 영상에서는 잘 보지 못하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지와 저항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력이 매집을 마쳤는지, 여기서 매수하면 큰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면 손절이 짧은지 등등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서 자꾸 물리고 손절하고 급등 직전에 나와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지지와 저항을 잘 보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을 해볼게요.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입니다. 센지랩이 고점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거래가 많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결국 박스권 움직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박스권의 특징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박스권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한 종목은 박스권 고점 근처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갈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 아래쪽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이 낮아졌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 시작한 종목이 박스권 고점까지 가는 거고요. 저점에서 시작한 가격의 움직임이 고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도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박스권을 기준으로 스윙을 하면은 저점에 잡아서 고점까지 가지고 가볼 수가 있는 거죠. 박스권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돌릴 때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이 박스권의 매매 원리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박스권을 잘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종목들이 박스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한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고점을 여기서 찍었지만 여기에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로 인해서 이 다음부터는 박스권의 고점이 조금 낮아졌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박스권 저점에서 시작해서 고점까지 가는 그 원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다음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종목도 보세요. ICTK는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까지,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리고 저점까지 찍진 않았지만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박스권을 활용을 하면 정말 그 버티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박스권을 활용을 하면 스윙으로 길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박스권 바닥에서 그냥 살 필요는 없고요. 박스권 바닥에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잡아도 되고, 올라갔다가 눌릴 때, 박스권 돌파를 가는 도중에 눌릴 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올라갈 때 잡았으면 됐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 두 번째, 매집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집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세력이 매집을 마친 주식은 상승을 하기 전에 매집 구간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을 만듭니다. 매집을 마친 차트는요, 굉장한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가 일종의 큰 박스권이 되겠죠. 저점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박스권입니다. 고점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박스권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점점 저점을 높여서 돌파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횡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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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집을 돌파했다는 뜻과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매집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 박스권이 크게 상승은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격대에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놨다는 게 매집이라는 소리고요. 그 이후에 돈을 모아놓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죠. 매집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힘은 세지게 됩니다. 자, X게이트예요. 과거에 이런 무식한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를 엄청 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일정한 가격대는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엄청 터졌어요. 일정한 가격대를 넘어서지 않고 거래량은 엄청 터지고, 여기서도 박스권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저점에서 상한가 출발을 하면은 그때부터 고점까지 스윙을 해갈 수가 있었을 거고, 다시 반등을 할 때 눌림에 잡아서 스윙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고, 또 여기서 다시 고점까지 가려고 시도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눌림에 잡아서 가져가 볼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서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 눌림에 잡으면 박스권 고점까지 가줄 확률이 높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X게이트는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한참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살짝 반등을 하더니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예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이 박스권 고점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해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한참 동안 돈을 모아놨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생겼을 때는 아주 크게 갈 수 있다고 했죠. 이 X게이트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집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역사적인 이런 박스권을, 이 당시에는 이게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현재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솔트룩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백도 보세요. 엄청나게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했었죠.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이런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눌림에 잡아서 고점에 매도, 눌림에 잡아서 고점에 매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못 잡아도 다음날 이렇게 깊게 눌렸을 때 잡아서 고점에 매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갈 때 못 잡았을 수 있겠지만 이런 눌림에 잡아서 박스권 고점까지 들고 가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백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그리다가 최근에 이런 돌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높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걸 다 매집으로 만들어버리는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쭉 하다가 박스권 돌파가 발생하면 꼭 꽉 쥐고 스윙으로 좀 크게 먹어야겠죠. 이 한화라는 종목을 보세요. 한화라는 종목도 여기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한 걸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다 이런 데서 거래량이 들어온 게 다 매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오르고, 한화라는 종목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 종목은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을 또 만듭니다. 박스권 근처까지 올려서 돌파를 할랑말랑 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죠. 결국 슈팅 보이시죠? 더 갑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매집을 돌파하면 슈팅, 그리고 그걸 또 매집으로 만들어서 돌파 후에 슈팅.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그릴 때 거래량이 간헐적으로 터져주고, 그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화처럼 이게 끝인가? 이 상승이 끝인가 싶었는데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한화랑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셨는데 이런 우량주들의 급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 잡으면 될까요? 박스권 돌파할 때 잡으면 되는 건데, 그때 실적도 대폭 증가를 한다면 이런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박스권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박스권 내부에서 움직이는 매매와 박스권 돌파하는 매매에 대해서 배웠어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는 각각의 가격대가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가 지지할 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때 손절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박스권, 자 조금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박스권을 여기 거래 터진 캔들의 이 저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지지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깨지면서 그 가격대를 깨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요. 돌파를 하려고 해도 여기 침 찌르고 떨어졌죠. 박스권 매물대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자리부터는 다시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를 깬다면 다시 손절이 되는 거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그 가격대를 아래침으로 찌르고 다시 반등을 했죠. 이런 자리에서는 뭐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손절을 했다가도 다시 말아 올릴 때 잡을 수도 있었겠죠. 박스권 안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매 일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어져 간 이런 매매 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이 종목이 매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다양하게 입평이 수렴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실적이 좋은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제가 실전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을 사용을 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실전 매매 사례 분석한 영상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실전 매매 응용력을 한번 높여보세요. 보시면 정말 응용력이 올라가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